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구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4명 생겼고, 오늘 날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식당을 하면서는 제가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5년에 메르스를 겪어봤거든요. 메르스 때 꽤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공포감이 좀 많이 확산되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를 좀 생각하면서 이 우한폐렴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번지거나 잘 막겠지만, 막으려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불상사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식당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메르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식당 사장님들께 어떤 대책이랄까요? 뭐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래도 가만히 넋놓고 있기보다는 뭔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 노력이 과연 무엇일지, 그래도 우리 식당을 조금이나마 어떤 피해가 생기겠죠. 매출이 줄겠죠. 그렇지만 그 줄어가는 폭을 좀 이만큼 될 것을 이만큼으로 줄이고 뭐 이런 정도라도 뭔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메르스 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우리 식당 사장님들께서 그래도 좀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뭘 또 늘린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피해액을 줄인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뭐 항상 두서 없잖아요. 그래서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막 좀 확산되거나 사람들이 어떤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식당에 어쨌든 나와서 먹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전에는 만약에 제가 있는 상권에 1000명이 들어와서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집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아니라 그 명수가 뭐 500명으로 뭐 70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500 반으로 또 뭐 30%가 줄든 이렇게 반이 더 줄을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줄어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 가게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메르스 때 그렇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다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오더라도 식당에 와서 마스크 쓰고 와서 마스크 살짝 벗고 밥 먹고 또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 뭐 음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뭐 음식을 하고 있다면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을 정말 청결한 환경 내에서 우리 직원들도 전에는 안 했지만 뭐 위생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이마트 같은 데 음식 코너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끼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끼고 해서 어떤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또 손도 몇 번씩 계속 씻어서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아주 청결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에서 어떤 전파되는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그런 일은 막으려 하고 있다. 뭐 그런 노력. 또 잠깐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고 있는 이 음식이 이 어떤 이걸 면역력이라 그러죠. 면역력. 우리의 이 음식이 우한 폐렴을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린 사람도 전염이 된 사람 중에서도 그것이 사망까지 가지 않고 잘 완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떨 때 그럴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면역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 저 같은 코다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코다리에 조림에 들어가는 어떤 양념 재료에 어떤 것이 면역력 증진에 이런 균에 노출돼서 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독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코다리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또 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강도 코다리를 졸일 때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렇게 막 독소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것을 넣거든요.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도 면역력 증진과 독소를 더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같이 넣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이렇게 뭐 프랜카드든 뭐든 간에 이렇게 가게 내부에라도 그래도 밖에 나와야 되고 밖에 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이 집에 저게 들어있대, 면역력이 좋대,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먹는 게 좋은 거야, 맛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실제로 그건 거짓은 아니거든요. 인터넷을 봐도 뭐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폐렴에 좋은 음식, 우한폐렴에 좋은, 벌써 이런 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그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음식 중에, 재료 중에, 식자재 중에 어떤 것이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좀 크게 출력을 해서 뭐 종이로 정 안 되면 종이에 써서라도 붙여놓는 거죠. 요번에 어떤 면역력 증진에 우리의 이 코다리가, 생강이, 마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듬뿍 넣어서 조리하고 있으니 그래도 이 양 드시는 것, 건강에 좋은, 면역력에 좋은, 증진에 좋은 우리 코다리 드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음식에 대해서도 뭐가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홍보 어떤 문구라든가 간단한 현수막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와서 어디선가 드셔야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선가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그 마스크 착용이나 입 가리기라든가 마스크 촬영해서 그런 것들도 그 어떤 개인 위생에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께 전파되지 않게. 그리고 손님들은 들어오셨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손 세정제 있죠. 우리 메르스 때 많이 봤는데 손 세정제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티슈도 꼭꼭 한 번씩 다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위생 것도 제재도 준비하고,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도 꼭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그 어떤 음식과 어떤 서비스에서 있는 직원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음식 드시는 분이, 우리 상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0명이라면 그게 500으로 줄었을 때도 우리 집에 오는 숫자가 점심에 예를 들어 250명 정도가 왔다면, 한 300명 왔다면 그 300명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뭔가 다른 집보다 뭔가 차별화된, 다른 집보다 좀이나마 어디 가서 먹어야 될 때 그 집이 좀 그래, 그 집이 그렇대, 그게 좋대, 그게 건강에 좋대, 면역력에 좋대, 그 집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유튜브를, 제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미워하실 것 같아요. 못 보시는 분들은 장사가 더 안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줄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걸 미리 다 경험상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오늘 해놓지 않았지만 내일 바로 가서 손 세정제 좀 넉넉히 구입해다가 우리 가게 문 앞에 제가 붙여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 깨끗이 씻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물티슈도 하나씩 꼬박꼬박 다 드릴 것이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코다리, 그리고 코다리 조림에 들어가는 어떤 마늘이나 생강 같은 어떤 이런 면역력과 독소 제거에 좋은 것들을 홍보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업체와 이걸 하지 않는 업체,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또 신규 이렇게 고객이 전체가 줄어들면, 고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전보다 유입되는 고객도 줄어들고요, 기존 고객도 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뭐 두 가지를 다 해야죠. 기존 고객이 안심하고 올 수 있게끔 어떤 이렇게 알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 문자로 드리는 제 회원이 11,0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해서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신규 고객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제가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전단지라든가 뭐 이런 쿠폰이라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돌리면서 어떤 접촉에 대한 부담감을 준다면 어떤 이렇게 부착 아니면 신문 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뿌려지도록 원래도 한 2월 달쯤에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2월 3일 양 2달에 걸쳐서 한 뭐 1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2월에 100만 원, 3월에 1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뭐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당겨서 진행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그 코다리를 하게 된 배경도 처음엔 갑오징어 요리를 했었는데 메르스 때 매출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다리가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코다리 집들이 그때 메르스 왔을 때도 굉장히 뭐 안 되는 집도 물론 있었겠지만 굉장히 잘 되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는. 그래서 내가 코다리 또 착안했었거든요. 와, 이런 상황에도 되는 집이 있구나. 와, 저 음식 괜찮다. 라고 느끼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했던 갑오징어를 좀 내려놓고, 물론 그만 메뉴를 바로 뺀 것은 아니지만, 코다리를 바로, 연구해서, 맛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바로 제가 같이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제가 코다리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또 복이 되어서 제가 갑오징어를 계속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전수 창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코다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수 창업이든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으로도 코다리 열풍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을까? 메르스의 그 화가, 그 어려움이 저를 코다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 코다리에 제가 발을 디딘 것이 지금 만 5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음식점 한 지가 만 6년이 되어 옵니다. 연수로는 7년 차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말하다가 생각났습니다. 메르스라는 커다란 어떤 파도, 해일과 같은 커다란 파도가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그때도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도 잘 되는 가게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다가 코다리를 찾았고, 그때도 또 신규 고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쿠폰도 제가 직접 이렇게 각 회사라든가 시청, 뭐 구청 많이 돌렸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렇게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메르스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것이 저를 코다리로 이끌었고, 그때의 그것이 저에게 오늘도 경험을 주어서 한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어떤 것들을 할까 어제 그제 많이 고민했거든요. 반드시 우리 한국까지도 넘어올 것 같고, 꽤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우리 매출을 유지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객을 더 홍보를 해서 신규 고객을 늘려야겠고, 기존 고객에게도 우리의 음식의 장점, 우리 직원들, 우리 가게에서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더 홍보해야겠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음식이 뭐가 좋은지, 손님들한테 어떻게 좋은지, 면역력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의 코다리와 마늘과 생강과 이런 것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TV 화면으로도 계속 매장에 있는 화면으로 면역력 증진 코다리 조림입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마늘과 생강, 코다리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런 설명들을 넣은 영상을 제가 한 오늘 밤 정도에는 만들어서 내일부터는 바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찍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핸드폰으로 글씨 팡팡이라는 것으로 글자를 넣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듯이 이 만들어진 영상을 메일로 이렇게 컴퓨터로 보내고, 컴퓨터에서 USB로 저장을 해서 TV에 딱 꼽으면, TV는 이마트에 가면 29만 9천 원짜리 43인치 있습니다.
아주 얇은 평면을 벽에 붙이는 것인데 뭐 세워놔도 됩니다. 그거 29만 9천 원이면 43인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거 2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사다가 붙인 겁니다. 해서 거기다가 내일부터는 그런 영상을 또 한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막 그 긴장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동네에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있으면 아마 분명히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미리 영상이든 이런 것들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태다, 뭐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뭐 사스든 메르스든 이 우한 폐렴이든, 저도 식당을 하면서 뭘 2번째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알고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셨거나 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고서 잘 하나씩 준비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시고 좀 더 세지시고 그리고 좀 더 어떤 이 생각의 폭도 넓히시고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맛집으로 더 강한 가게로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가슴 한켠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겨내는 건 역시나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며 단 한 번도 어떤 한 해도 좋은 일만 있었던 적 없었고요.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는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였다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이는 올 한 해가 나를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결정 또한 그 선택 또한 우리 사장님들과 제 자신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제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만이라도 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할지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수막이든 뭐든 이렇게 문자든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사장님들께 잘 오픈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큰 파도를 몰려오지만 모두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 방송을 듣는 분이라도 그걸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좀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끝내 살아남고 끝끝내 더 발전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